예, 안녕하세요. 네, 조창희 교수입니다. 7주차 이제 수업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Indeterminate Structure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 우리가 정정 구조물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오늘부터 할 건 이제 부정정 구조물입니다. Indeterminate라는 게 이제 부정정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고려되지 않은, 그러니까 어떻게 뭔가가 딱 틀에 맞게 나오지 않은, 부정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은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구조물에 대해서 할 텐데 이 부정정 구조물 우리 한글로 그냥 제가 적어 드릴까요? 부정정 구조물입니다. 자, 부정정 구조물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부정정 구조물에 대한 그런 설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 부정정 구조물이 서멀 이펙트에 대해서 서멀 이펙트 때문에 발생을 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거든요. 뭐 열변형 때문에 발생하는 그러한 부정적 구조물에 대한 거. 그다음에 미스핏이라고 해서 미스핏이죠. 그러니까 피팅은 조립을 한다는 거 피팅이라고 하는데 미스핏이니까 잘못 조립되는 거. 잘못 조립되는 것 때문에 혹은 조립이 됐을 때 과하중을 받게 돼서 조립이 되는 거.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부정적 구조물을 해석하는 거. 그런 것까지가 나오게 되는데, 원래는 이거 세 개가 다 이제 일반적인 부정적 구조물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서멀 이펙트에 대한 부정적 구조물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미스핏에 대한 부정적 구조물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 다 오늘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서멀 핏 전까지 일반적인 부정적 구조물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강의 노트를 받고 나서 웬일이야 하셨을 거예요. 몇 페이지더라? 8페이지 나오던가? 막 그렇게 나오던데 어쨌든 파격적으로 좀 줄였습니다. 자, 그러면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죠.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었던 게 정정구조물이에요.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이게 정정구조물입니다. 자, 반력하고 내부 충격을 자유물체도하고 평형방정식. 자, 자유물체도 그리고요. 평형방정식만 그리면 힘에 대해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힘에 대해서. 그래서 힘은 재료의 성질을 알지 못해도 구할 수 있다. 평형 방정식의 개수랑 미지수의 개수가 동일한 거. 이것을 정정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자, P1 값이 100뉴턴이야. P2 값이 200뉴턴이야. 그런데 R 값을 몰라. 자, 이런 게 정정 구조물이에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미지수 몇 개예요? 미지수 한 개죠. 그리고 방정식은 물체가 받는 y방향 힘들의 압력은 R-200 100 이퀄 0이다. 그래서 미지수랑 방정식의 개수가 동일하게 나오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근데 부정정 구조물은 뭐냐 하면은 자, 반력하고요. 내부 충격을 자유물체도와 평행 방정식만 가지고는 구할 수 없는 게 부정정 구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자, P 값이 100뉴턴이야 나 알아. 근데 몰라. RA 값, RB 값도 몰라. 미지수 몇 개예요? 두 개죠. 그쵸? 미지수 두 개. 근데 방정식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뭐만 나와요? 물체가 받는 y방향 힘들의 압력은 RA 플러스 RB 마이너스 100이다. 이퀄 0.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랑 방정식의 개수가 맞지 않은 거죠. 미지수가 하나 더 많습니다. 미지수가 하나 더 많아요. 물론 두 개, 세 개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손으로 풀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니까 손으로 풀 수 있는 거는 미지수가 하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미지의 개수가 활용 가능한 평형 방정식의 개수보다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식이 더 필요해요. 추가적으로 어떤 식을 더 추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러한 구조물을 부정정 구조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는 정정 구조물입니다. determinate structure예요. 오늘 할 거는 indeterminate structure입니다. 부정정 구조물이에요. 뭔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이제 오늘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것에 대해서 배우신 게 오늘 배우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풀이하는 방식이 이런 형태로 풀이한다라는 걸 나왔는데요. 우리 요건 칠판 넘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정정구조물
우리 이거 복습부터 먼저 한번 해보죠. 정정 구조물에 대한 복습. 자, 정정 구조물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것들 배운 거였습니다. 자, 물체가 뭐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물체가 이렇게 있다. 아까 봤었던 그런 물체랑 똑같은 거네요. 자,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내가 여기서 10kN 가해지고요. 자, 여기서 아래쪽 방향으로 20kN 가해져요. 예를 들어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높이가 높이가 각각 10m, 10m일 수는 없지. 500mm, 이것도 500mm. 그 다음에 얘는 면적을 A1이라고 하면은 면적을 100mm 스퀘어, 얘는 A2라고 할게요. 50mm 스퀘어입니다. 뭐 지난 시간에 나왔었던 문제 중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형태죠. 이런 형태의 문제다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자, 요것 따로 잘랐었죠, 물체를. 그래서 위에 있는 물체 2번 물체죠.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밑에 있는 물체 두꺼운 애 1번 물체입니다. 자꾸 그거요. 자, 1번 물체입니다. 그러면 물체가 받는 힘들의 압력부터 먼저 찾아야 될까요? 물체가 받는 Y방향 힘들의 압력은 자, 여기서 반력 R이라고 하면 R-10kN 마이너스 20kN 이퀄 0이니까 R 값은 30kN. 그래서 여기에 30kN. 그러면 이것도 30kN. 자, 여기 10kN. 그러면 위로도 10kN. 그래서 얘랑 합쳐서 아래로 20kN. 오케이, 맞았네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물체, 이 값 안 줬네요, 문제에서. 자, 이 값 200GPa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위에 있는 물체의 변형된 양 델타 2다 라고 하면 이거는 2A분의 PL이니까 혹은 FL이니까 F 10kN 공 3개, L 값은 500mm, 이 값은 200GPa 공 3개, 그 다음에 면적은 50mm 스퀘어. 그러면 공 4개, 공 4개 빠질 거고요. 하나, 2분의 1이네. 0.5mm. 생각하고 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자, 델타2는 2A분의 마찬가지로 FL, PL, 자, 하중은 10kN니까 공 3개 곱하기 높이 500mm 똑같고요. 200GPa 공 3개 곱하기 면적은 100mm 스퀘어. 자, 또 뭐가 지워지는지 볼까요? 공 4개, 공 4개 지워지고요. 공 2개, 2개 지워집니다. 분모는 20 남고 분자는 3호 15, 20분의 15 남네요. 20분의 15면은 10분의 7.5니까 0.75, 0.75mm. 예. 둘 다 압축, 이것도 압축. 그래서 토탈은 이거는 델타 1이랑 델타 2를 그냥 더하면 되죠. 같으니까 그래서 1.25mm 압축이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셨었어요. 자, 이게 정정 구조물입니다. 이제는 뭐 정정 구조물은 간단하죠. 그냥 다들 문제 푸실 수 있으실 정도 수준은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할 부정정 구조물을 볼게요. 자, 부정정 구조물은요. 자, 벽이 하나 있어요. 막대기가 있고 여기도 벽이 있습니다. 자, 벽하고 벽이 이렇게 있어요. 양 끝에 여기도 고정이 돼 있어. fixed. 여기도 fixed. 고정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전체적인 길이는 어떻게 볼까? 길이는 1000mm라고 해볼게요. 1000mm. 자, 얘 면적은 균일하다고 해볼게요. 100mm 제곱. 면적은 100mm 제곱. 자, 내가 여기에 힘을 가했는데 여기쯤에다가 힘을 가했어. 얼마만큼의 힘을 가했냐면은 10kN만큼의 힘을 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kN만큼의 힘을 가했고요. 자, 뭐 요거 거리는 400mm라고 할게요. 밀리미터. 자, 얘 역률은 200GPa.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다른 과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재료역학 책에는 뭐 그냥 뜬금없이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요. 그냥 개념 설명하기에는 좀 좋은, 그냥 보기 편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양쪽 벽에서 받게 되는 반력이 얼마냐라는 걸 알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지금 현재 이 물체는, 여기 있는 이 물체죠. 자, 이 물체는 오른쪽 방향으로 10kN만큼의 하중을 받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할 거야.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누가 오지 말래? 오른쪽에 있는 벽이 오지 말라고, 너 오지 마 하고 막겠죠. 예, RB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벽은, 자, 이게 픽스드예요. 즉 고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용접을 했든 어쨌든 여기를 붙여놨다는 뜻이거든요. 여기를 붙여놨으니까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너 가지마 라고 해서 여기서 잡아당기겠죠. 이렇게. 자, RA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이러한 형태의 부정정부 구조물이 나오면은 이 물체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변형이 과연 어느 쪽으로 변형이 될까?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 그러면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반력을 받게 되겠죠, 이 물체가. 그래서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니까 오른쪽 벽에서는 오지 마 하고 막을 거고요. 왼쪽 벽에서는 가지 마 하고 잡아 당길 겁니다. 그래서 반력의 방향이 각각 이런 형태로 받게 될 거예요. 물론 이 방향을 여러분들 만약에 잘못 구했으면요, 나중에 결과식에서 마이너스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제 식을 헷갈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은 방향을 좀 생각을 해주세요. 어느 쪽으로 반력을 받을까? 자, 어쨌든 간에 이 물체는 왼쪽 방향으로 RA만큼 또 왼쪽 방향으로 RB만큼의 반력을 각각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체가 받는 힘은 이렇게 세 가지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부정정 구조물을 풀 때요. 첫 번째 스텝입니다. 부정정 구조물의 물풀이의 스텝 1이에요. 첫 번째는 뭐다?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즉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유물체도를 그려주시는 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러면 자유물체도가 그려지면 거기서 뭐가 나와? 미지수가 나오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미지수는 일반적으로 보통 2개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수업이 끝날 때까지는 2개만 미지수가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미지수 2개가 나와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 2. 자, 그거 하신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 하면은, 뭘 하셔야 되겠어요? 물체가 받는 힘들의 합력 혹은 물체가 받는 토크의 총합은 0이다. 이 식을 세웁니다. 즉, 이것을 평형방정식이라고 부르죠. 평형방정식. 평형방정식을 세웁니다. 그러면 물체가 받는 힘들의 압력, 물체가 받는 X방향 힘들의 압력이니까 10kN 마이너스 RA 마이너스 RB 이퀄 0이다. 자, 이게 첫 번째 식으로 하나 나왔죠. 여기다 하지 말고 이렇게 했을까요? RA 플러스 RB 값은 10kN이다. 자, 이걸 1번식이라고 할게요. 자, 제가 만을 안 쓰고 그냥 10kN이라고 썼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는 거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것까지는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3예요. 자, 식이 하나 더 필요하다라는 거지. 자, 식을 하나 더 만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식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식을 하나 어디서 더 만들 것이냐? 자, 식을 하나 어디서 더 만드시냐 하면요. 모든 거? 그 대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여기 부정정 구조물에서는 다 그렇게 나오니까, 자, 뭐 가지고 만드냐 하면 변형 관계식이 있습니다.
변형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식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아, 우리 지금 힘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RA랑 RB가 각각 얼마인지를 구하고 싶은 건데 웬 변형? 변형을 왜 변형 찾아서 뭐 어쩌려고? 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 이 변형에 대한 관계식이 뭐가 들어가요? 2A분의 FL이 들어가죠. 뭐가 들어갔어요? 여기에 힘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변형 관계식을 찾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힘에 대한 관계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형 관계식을 찾아서 그것을 힘 관계식으로 이거로 변형을 하는 거예요. 변환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 그러면은 이게 두 번째 식이 되십니다. 그래서 1번식과 2번식을 연립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려는 거냐? 자, 물체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현재 왼쪽으로 RA, 그 다음에 왼쪽으로 RB, 그 다음에 여기에 10kN. 어디서 많이 봤죠? 방금 전에 봤었던 문제죠. 자, 이렇게 힘이 가해지는 거예요. RA만큼, 그 다음에 RB만큼, 10kN만큼. 그러면 이때 내가 여기가 힘을 받는 지점이니까 10kN을 받는 지점이니까 여기를 자를게요. 이렇게 잘라서 물체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 조각, 그 다음에 여기 한 조각 이렇게 되는 거죠. 각각 나눴으니까 자, 왼쪽에 RA입니다. 그러면 얘 RA네요. 그러면 여기도 RA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RB네요. 자, 요거 RB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RB겠죠. 자, 그래서 RA랑 RB랑 더해서 10kN 나오냐? 맞나? 예, 맞죠? RA랑 RB랑 더해서 10kN이잖아요. 그 오케이. 맞네요. 그러면 이때 얘는 인장이야. 자, 이거는 인장이야. 그러면 얘의 변형량 델타 A라고 할까요? 이거는 2A 분의 RA에다가 L은 얼마지? 600mm네. 600. 자, 요거 변형량, 요거 압축입니다. 얘는 압축이죠. 델타 B라고 할게요. 2A분의 RB에다가 400mm죠. 네,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변형 관계식을 찾으라 그랬는데, 아, 그래. 여기 변형 델타 A만큼 생겨. 여기 변형 델타 B만큼 생겨. 그 사이 관계식이 뭔데? 라는 거. 이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 지금 뭐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자, 델타 A는 찾으실 수 있어야 이 식 나왔잖아요. 델타 B도 식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A랑 델타 B가 나왔는데, 그거 사이의 관계식이 도대체 무엇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몇 번 해보시면 다들 패턴이 똑같으니까, 아, 그거겠구나. 라고 아시는데요. 여기서는 뭐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러한 내용,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그러한 내용인 거죠. 자, 뭘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 자, 여기 A라는 점하고 B라는 지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 자, A, B 간의 거리 1000mm는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정하다. 왜? 두 개의 벽 사이의 거리잖아요. 그러면 A라는 애는 늘어났습니다. B라는 애는 압축됐어요. 어때야 돼요? 두 개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두 간의 거리가 일정해지는 거잖아. A, B 사이의 거리가 일정해야 되니까 A 부분에서 왼쪽 파트에서 늘어난 거리랑 오른쪽 파트에서 줄어든 거리가 같아야 된다. 이게 두 개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요거 뽑아내는 게 능력인 거예요. 요거를 뽑아내실 수 있으면은 쉽게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그러면 A하고 B 사이의 관계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A분의 RA 곱하기 600이랑 2A분의 RB 곱하기 400이랑 같다. 그래서 쓰지도 않았어요. 지워지니까 600, 400 지워졌습니다. 그러면 RA라는 거는 6분의 4니까 3분의 2 RB다. 됐죠? 이게 두 번째 식입니다. 그러면 1번식하고 2번식을 연립을 해주시면 되겠죠. 2번식을 1번식에다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냥. 자, 지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스텝 4. 스텝 4. 자, 풀어주시면 돼요. 1하고 2를 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연립이야 뭐 이 식을 이 식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RARB 3분의 2RB 플러스 RB 값이 10kN이다. 그러면 RB 값은 3분의 4인가요? 3분의 4RB네요. 아, 3분의 5죠. 죄송합니다. 3분의 5RB가 10kN이니까 RB 값은 6kN이다. 그러면 RA 값은 4kN이다. 라고 나오시죠. 예.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신 거예요. 물론 이거에서 추가로 그러면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왼쪽 부분 파트에 시그마 A 얼마인데 시그마 B 얼마인데 그래서 변형된 양은 각각 얼마인데 뭐 그런 식으로 추가로 더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풀어주시면 부정정 구조물을 해석하는 거는 다 끝나시는 얘기가 되시는 거예요. 어려울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스텝 1 뭐예요? 페이지 넘어가서 할까요? 자, 그래서 부정정 구조물을 푸는 방식은 세 가지 잠시만요. 예, 그래서 부정정 구조물을 푸는 방법은 스텝 1 첫 번째 방법, 자, 자유물체도 그리기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린다. 그 다음에 스텝 2 그거 가지고 평형방정식을 세운다. 자, 물체가 받는 힘들의 압력은 0이라는 식을 채우거나 아니면은 물체가 받는 토크의 압은 0이라는 식을 채우거나 대부분 힘들의 압력을 0으로 잡겠지만 만약에 회전이 들어가 있다면 물체가 회전을 하는 애야 그렇다면은 토크의 압이 0이다라는 걸 찾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 3는 뭐에 관한 식이 나오는 거예요? 스텝 1, 2, 3죠. 스텝 3는 이제 변형 사이의 관계식 변형 관계식 그래서 그 변형 관계식으로부터 힘 관계식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뭘 가지고 델타는 변형량은 2A분의 FL이다라는 식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스텝 4 스텝 4 연립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부정정 구조물을 해석을 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부정정 세상을 풀기 위해서는 항상 세 가지 조건이 사용이 된다 해서 정력학적인 방법, 그 다음에 변형 관계식, 그 다음에 구성 관계식. 그래서 정력학적인 관계라는 거는 물체가 받는 힘들의 압력은 0이다 혹은 물체가 받는 토크의 압은 0이다라는 얘기고요. 적합방정식이라는 것은 델타는 2A분의 FL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립을 한다. 두 식의 연립이다. 이렇게 됩니다. 뭐 유연도 방법이나 강성도 방법은 모르셔도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실 거고요. 자, 우리 예제가 하나 나왔는데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중실 원형 강철 실린더 S가 소기빔 원형 구리관 C 안에 들어가 있다. 실린더와 가는 실험기 강철판 사이 압축력 P에서 압축을 받고 있고 강철 실린더의 단면적은 AS, 탄성 계수는 ES, 구리관은 AC, EC 각각 값은 여기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여기 있는 숫자를 따라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강철 실린더에 작용하는 압축력하고요. 그 다음에 구리관에 작용하는 압축력, 스틸하고 카파한 거예요. 그래서 강철을 S, 그 다음에 구리관을 C라고 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파이프가 있죠. 구리관이에요. 구리 파이프입니다. 그 구리관 안에 이게 강철이죠. 철심입니다. 강철심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거를 위해서 P라는 하중, P는 100kN이네요. 100kN이라는 하중으로 누른 거예요. 그럼 이 100kN이라는 하중을 두 개 나눠 갖겠죠. 강철심하고 구리관하고 나눠 가질 거예요. 물론 동일한 비율로 나눠 갖지는 않을 겁니다. 얘네들 압축이 돼야 되니까 압축을 하는데 필요한 비율만큼 나눠 갖겠죠. 그래서 그 나눠 갖게 되는 하중의 크기가 각각 얼마냐, 그 다음에 그때 응력이 얼마냐, 그 다음에 줄어든 길이가 얼마냐를 각각 물어보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칠판으로 넘어가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치우고요. 자, 단면으로 그릴게요.
단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단면을 그려주시면 될 거고요. 자, 얘가 겉에 있으니까 카파입니다. 구리관이고요. 이게 스틸입니다. 중앙에 있는 거고요. 자, 위쪽에서 하중 P만큼을 가하는 거죠. 이렇게 P만큼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P만큼을 가하는 하중이 스틸한테도 가해질 거고, 그 다음에 구리한테도 가해지게 되겠죠. 이렇게 각각 가해지게 될 겁니다. 뭐 구리한테도 구리관이니까요. 제가 왼쪽에는 안 그릴게요. 그냥 이렇게 화살표만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리관 전체에 가해지는 힘하고 그 다음에 스틸 파이프, 스틸 심이죠. 스틸 심 전체에 가해지는 하중 각각 FS랑 FC라고 넣을게요. 자, 스텝 1입니다. 이게 자유물체도 그리기. 물론 반대쪽에도 있어야죠. 여기도 당연히 FS랑 FC가 있어야 되겠죠. 자, 요거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텝 2. 자,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물체가 받는 힘들의 압력은 0이다. 다시 말해서 물체가 받는 힘들의 압력, 스틸이 받는 힘들의 압력, 카파가 받는 힘들의 압력 합쳐서 얼마 나와야 돼? 100kN 나와야 된다. 자, 두 번째 식입니다. 자, 카파, 스틸 둘 다 힘을 받죠. 그래서 힘을 받아서 100kN 나와야 된다.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문제는 되게 쉬운 게요. 뻔히 보이는 거 있죠. 변형관계식입니다. 변형관계식. 이거 눈에 뻔히 보이지 않나요? 변형관계 스틸하고 스틸 파이프하고 카파, 스틸 아니죠. 카파 파이프하고 그러니까 그 구리관하고 얘네 어떻게 돼야 돼? 변형되면 자, 하중을 받아서 얘네들 변형이 되잖아. 변형이 어떻게 돼야 돼? 똑같이 돼야지. 자, 이렇게 똑같이 변형돼야 될 거 아니에요. 스틸관, 스틸 심이죠. 그 다음에 카파 파이프 실린더. 자, 변형되는 양이 같아야 돼. 이렇게 변형되는 양이 같아야 됩니다. 얘가 델타 S, 얘가 델타 C다라고 하면 델타 S랑 델타 C가 돼야 되는 거죠. 변형되는 양이 같아야 됩니다. 변형되는 양이 같아? 그러면 델타 S는 ES 면적, 그 다음에 FS의 LS 이퀄. 자, EC, AC, FC, LC. 그런데 길이는 똑같잖아, 얘네들. 요 길이는 L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L은 지워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FS 값은 이거는 EC, AC 분의 ES, AS의 F의 C다. 예, 이런 식이 나오네요. 우리 보기 좀 편하게 한번 해볼까요? 보기 편하게. 제가 이거 식을 거꾸로 했네. 저 이거 식을요, FS가 아니라 FC에 대해서 볼게요. FC, 뭐, 사실 관계는 없는데요. 제가 문제를 답을, 미리 풀어봤는데, 이 식으로 정리를 해놓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로부터 우리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FC는 그러면 이 S는 스틸이니까 스틸 200GPa이라 그랬죠. 어차피 분모 분자에 똑같거든요. 분모 분자의 역률 면적이에요. 그래서 단위는 200GPa를 굳이 메가파스칼로 안 바꾸셔도 됩니다. 200이 아니라 210이네요. 210GPa를 메가파스칼로 굳이 바꾸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분모 분자 똑같이 지워지니까. 210GPa, 그 다음에 단면적은 스틸은 1600. 그 다음에 EC는 110GPa, 기가 똑같으니까 지워져서 곱하기 120mm 스퀘어. 그 다음에 곱하기 FS다. 자, 이거 계산해 보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지워지고 얘 지워진 다음에 계산기 또 당겨서 요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오냐면요. 0.393 나와요. FS입니다. 그래서 FC 값은 이거는 0.393 FS다. 자, 이게 두 번째 식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스텝 4. 자, 이 식을 어디에다가? 일식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식을 일식에다 넣으니까 FS
플러스 FC 대신에 0.393 fs 이퀄 100kN이다. 이것으로부터 fs 값은 뭐 1.393, 100을 1.393으로 나눠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눠주시면 71788 뉴튼, 71.788 뉴튼, 킬로뉴턴, 죄송합니다. 킬로뉴턴. 킬로뉴턴. 100kN이라 했으니까 얘도 킬로뉴턴. 그냥 자를까? FS는 그러면은 71. 뭐 그냥 8kN이라고 하죠. 그러면 FC 값은 100에서 71.8 빼주시면 되니까 28.2kN. 예. 뉴턴으로 표현해 주셔도 되고요. 킬로뉴턴으로 표현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PS랑 PC 각각 구한 거죠. 그러면 B번에, 자, A번 다 풀었습니다. A번 풀이했고요. 자, 그러면 요번에 B번. 그러면 시그마 S랑 시그마 C는 각각 얼마냐? 자, 시그마 S는 스틸, 이거분의 이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중이 71.8이니까 71.8, 71800 뉴턴 단위 쓰셔야 되니까요. 여기는 71800을 단면적 스틸은 1600mm 나눠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스틸은 44.9 나온대요. 메가파스칼. 마찬가지로 카파는 AC분의 FC. 그럼 F가 얘는 28200 1200. 단면적은 나눠주시면 23.5 메가파스칼 나오죠. 그럼 C번에 델타 값, 델타는 델타 C로 해도 되고 델타 S로 해도 되고 S로 할까요? 이번에 FSL, F가 71800, L이 문제에서 300mm라고 주어졌네요. 300. 그 다음에 ES는 210GPa 공 3개, 단면적은 1600. 예, 나눠주시면은 0.064 나옵니다. 밀리미터.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시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스텝 1 뭐부터? 스텝 1 뭐 하셔야 된다고요? 예, 스텝 1 FBD 자유물체로 그리시고요. 스텝 2 뭐 하셔야 된다고? 예, 그걸부터 물체가 받는 힘들의 합력 0이다. 혹은 물체가 받는 토크의 총합 0이다. 그 다음에 스텝 3 뭐 하셔야 된다고? 변형 관계식 찾으셔야 된다고. 물체 분명 A 아니면 B일 거예요. 뭐 A 아니면 B 아니면 C겠죠. 그러면은 델타 A랑 델타 B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있느냐? 예, 더해서 뭐가 나와야 되냐 아니면 같아야 되냐 뭐 그런 게 있겠죠. 예, 그런 것들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있느냐 아니면은 C까지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따가 제가 예제 숙제로 내드릴 거에는 물체가 3개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 3개가 그닥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3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스텝 4는 요거 2개에서 나오는 식 가지고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그것으로부터 FA랑 FB가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아마 미지수는 대부분 다 2개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뭐 시그마를 물어보건 델타를 물어보건 쭉 하는 것들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풀이 방식은 요 스텝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되셨겠죠? 자, 오늘 오늘 숙제입니다. 벌써 끝났어요. 예. 벌써 끝났고요. 오늘 이제, 숙제 3문제. 제가 3문제 내드렸는데요.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3 스틸 케이블인데요. 3개 스틸 케이블인데, 이게 60kN을 버티고 있대요. 지금 현재 그림에서 보시는 게요. 다이아메타가 미들 가운데 있는 케이블이 20mm고요. 가운데 있는 케이블이 좀 다르죠. 바깥에 있는 케이블, 그 다음에 아우터 케이블, 바깥에 있는 케이블이 2개인데 12mm야. 근데 문제에서 C 테이블 2-1의 섹션 2-2가 뭐 케이블에 대한 프로퍼티를 사용하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케이블에 대한 프로퍼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자, 면적이요. 지름이 지금 제가 그랬었잖아요. 케이블 같은 경우는 지름으로 만든 원의 면적보다 작다라 그랬죠. 그래서 면적을 지름이 12mm짜리하고 20mm짜리 케이블의 면적을 유효 면적이죠. 유효 면적을 저 테이블을 보고 찾아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유효 면적이요. 제가 미리 찾아놨는데요. 바깥에 있는 거 있죠? 예. 요게 얼마냐면 76.2mm 제곱이고요. 12mm짜리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가운데 있는 애 20mm짜리요. 얘가 173mm 제곱입니다. D는 20mm짜리. 자, 면적이 각각 그렇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tension in the cable. 예. so that each cable, 예. 정확하게 3분의 1 되게 지금 맞춰져 있대, 하중이. 그러니까 각각의 케이블에 각각 똑같은 하중이 가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하중이 가해졌으니까 늘어났겠죠. 늘어나서 현재 얘도 20kN, 얘도 20kN, 그 다음에 얘도 20kN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굵기가 다르잖아요. 굵기가 다른데 어떻게 얘네들이 똑같은 하중을 버티겠어요? 그쵸? 똑같이 늘어났다면 당연히 굵기가 더 두꺼운 애가 더 많은 하중을 받았을 겁니다. 그쵸? 굵기가 두꺼우면 그만큼 많은 하중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현재 지금 똑같은 길이에서 세 개의 줄이, 세 가닥이 똑같은 길이에서 시작을 해서 똑같이 늘어난 거라고 하면은 당연히 가운데 있는 케이블이 더 많은 하중을 받았어야 되는 거라고요. 두꺼운 애니까 더 많이 버틸 수 있는 애야. 근데 그렇지가 않고 같아. 같다는 얘기는 얘네들 처음 길이가 달랐다는 뜻이. 다시 말해서 처음에 굵은 애는 이만큼이었으면 가느다란 애는 요만큼이었다는 얘기야. 짧았어, 가느다란 애가. 이게 최초입니다. 하중을 가하지 않았을 때. 그랬다가 늘어난 거죠. 가운데에도 이만큼 늘어났고, 그 다음에 옆에 얇은 애도 이만큼 늘어났고, 그 다음에 또 얇은 애도 이만큼 늘어났고, 그 얼마만큼 가했을 때 20kN만큼 가해져서.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가실까요? 무슨 얘기냐면 얇은 애는 20kN을 가하면 이만큼 늘어나야죠. 두꺼운 애는 20kN을 가하면 조금만 늘어나면 됩니다. 이런 얘기. 두꺼운 애가 똑같은 하중을 가하면 당연히 두꺼운 애는 조금만 늘어나고 이렇게 조금만 늘어나고 얇은 애는 많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하중이 가해졌으니까 20kN이라는. 그래서 최초의 길이가 달랐다는 얘기예요, 얘들은. 그래서 나중에 60kN의 하중을 가했을 때 똑같은 길이가 되고 같은 길이가 되고 그래서 20kN씩 나눠 갖게 되는 거죠. 문제에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다시 40kN을 더 가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자, 여기를 다시 원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네들은 40kN를 더 가하니까 이만큼 늘어난 거야. 똑같이 늘어났어. 이렇게. 요번에는 여기서 시작을 했다. 자, 2차 시작이에요. 시장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을 했는데 세 개가 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늘어났죠. 세 개가 같은 길이만큼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하중은 40kN만큼의 하중 중에서 누가 더 많이 가져가겠어? 가운데 있는 애가 더 많이 가져가겠지. 그래서 40kN의 하중 중에서 가운데 있는 애가 가져가는 하중을 F의 M, 바깥에 있는 애가 가져가는 하중을 F의 O, 얘도 F의 O. 당연히 똑같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요거 그린 게 자유물체도를 그린 게 되겠죠. 스텝 1. 그 다음에 스텝 2.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물체가 받는 힘들의 합력 플러스 FO 곱하기 이 두 개니까 이퀄 얼마 추가되는 하중. 추가 늘어나는 것만 신경 쓰자고요. 처음에 그거 말고 추가 하중 얼마 추가됐어? 40kN 추가됐잖아. 그 추가 하중이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저기. 그러면은 이게 싱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3는 뭐예요? 스텝 3는 각각의 늘어난 길이 어때야 돼? 추가로 늘어난 길이 요거 델타 O 그 다음에 얘 델타 M 추가로 늘어난 길이. 그러니까 20kN는 그냥 놔두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으로 갖고 시작을 하고요. 추가로 늘어난 길이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kN 때문에 이만큼 늘어난 거 했잖아요. 2차 시작이라고요. 여기서 시작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델타 O 값은 얘는 2A 바깥지름 그 다음에 FO의 L이다. 이거라. 이 M은 델타 M은 그러면 미드 가운데 있는 줄은 이거 분의 FM에다가 L이다. 최초 길이 조금 달랐다면서요. 예, 최초 길이 조금 달랐어요. 그런데 전체 길이에 비해서는 최초 길이 조금 달랐었던 건 큰 의미가 갖지 않습니다. 케이블 원래 길이도 안 줬잖아요. 문제에서. 아주 길다라는 뜻이 되겠지. 그래서 이 길이는 같다고 가정을 하시죠.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요거 두 개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있을까요?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두 번째 식이 나올 겁니다. 연립을 하시면은 FM하고 FO 값이 각각 얼마인지를 찾아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찾아주시면 끝이냐? 거기다 플러스 얼마 해야 돼요? 20kN씩 다 가해줘야지 최종적으로 받는 힘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find FM하고 FO 값을 찾은 다음에 1하고 2식으로부터 FO하고 FM 값을 찾은 다음에 거기에 각각 20kN씩 가해주면은 최종적으로 받는 힘들이 나오시게 된 겁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가운데 있는 애가 전체 100N이죠. 100kN이죠. 100kN 중에서 몇 퍼센트나 캐리하느냐, 몇 퍼센트나 지지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운데 있는 애가 받는 하중의 퍼센티지랑 똑같겠네. 어차피. 그 다음에 각각 얼마냐? 시그마 M하고 시그마 T 값이 각각 얼마냐? 제가 보시면요, 요거는요, 41.2%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즉 FM은 41.2kN이 나오시면 맞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가 각각 얼마냐 하면은 응력이 가운데 있는 애는 뭐 41.2kN에다가 면적 여기 주어졌잖아요. 172로 나누면 되겠네. 41.2kN는.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애는 238 메가파스칼 나온답니다. 마찬가지로 바깥에 있는 애는 383 메가파스칼 조금 위험하네요. 바깥에 있는 애는 이만큼의 응력이 발생을 한대요. 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과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예요. 두 번째 과제는 프리즈매틱이네요. 예, 바가 있습니다. A, B, C, D 바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피겨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세그멘트 있고 크로스 예, 각각 면적하고 면적 주어졌네요. 면적하고 길이 주어졌습니다. 대칭이네요. 길이 똑같네요. 면적도 같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A하고 D 지점에서의 반력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P 요에 BC 여기 사이에 어떻게 되냐? 컴프레시브니까 압축력이죠. 축방향의 압축력이 어떻게 되느냐 각각. 예, 그거를 찾으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압축력 여기에서 요거 뺀 거 아니죠. 자, 얘가 얼마라고 주어졌냐면은 25.5 kN이고요. 여기 얼마로 주어졌냐 하면은 17.0 kN. 그러면 25.5에서 17.0 뺀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일단 25.5고요. 17.0이니까 지금 자유물체도를 그리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자, 물체가
자, 각각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요. 자, 여기가 A, B, C, D입니다. 자, 그러면 A 지점하고 C 지점 전체적으로 25.5잖아.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25.5잖아요. 요 칠판으로 잠깐 넘어가서 이건 설명을 드릴까요? 예, 칠판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물체가 다시 좀 그릴게요.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25.5kN 가해지고 반대 방향으로 17kN 가해지는 거죠. 17.0kN.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오른쪽 방향 힘이 더 크거든요. 그러면 이 물체들은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할 거라고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오른쪽 벽에서 너 오지 마. 맞겠죠. RD입니다. 너 가지마, 왼쪽 벽에선 가지마 하고 잡아당기겠죠. RA예요.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D는 틀렸어요. 근데 뭐 틀리셔도 상관없습니다. 틀렸으면 답이 마이너스가 나올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스텝 1 자유물체도 그렸습니다. 자유물체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스텝 2. 자, 이번엔 스텝 2 뭐 해야 돼? 물체가 받는 힘들의 압력 0이다. 힘들의 압력은 25.5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RA 마이너스 RB 이퀄 0 돼야 되니까 결국은 RA랑 RB를 더한 거는 25.5에서 17을 빼는 거니까 8.5kN이다. 잠깐만, 25.5인가요? 25.5에서 17.4예요. 17. 제가 문제를 잘못 풀었군요. 17.0이군요. 그러면은 8.5kN이다. 자, 이게 첫 번째 식입니다. 문제를 잘못 풀었네요, 제가. 예. 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스텝 3. 변형 관계를 찾아야 돼. 지금 그림 보시면은 변형이 일어난 지점을 내가 몇 개 파트로 나누실 수 있어요? 3개 파트로 나누실 수 있죠? 2개, 3개. 즉, 앞에서 풀었었던 문제잖아요, 이거. 자, 물체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 RA, 그 다음에 여기에 25.5, 그 다음에 17.0, 그리고 RD. 그러면 얘를 파트를 한 바닥, 2개, 3개로 나눠주셔야 되는 거죠. 한 조각, 큰 조각, 또 작은 조각. 이렇게. 그래서 여기 왼쪽으로 RA네요. RA네. 그러면 여기도 RA가 돼야 되겠죠. 자, 여기 압축이네. RD네요. 이것도 압축이면 RD가 돼야 될 거고요. 아니면 왼쪽부터 가셔도 상관없고요. 왼쪽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냥. 자, 무슨 뜻이냐면, 자, 요거 요거죠. 이거 25.5야. 그러면 얘 압축이 돼야 돼. 2개 더해서 25.5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25.5 마이너스 RA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야지만 RA 플러스 25.5 마이너스 RA 2개 더해서 25.5가 나오죠. 오케이네요. 그러면 얘는 압축입니다. 얼마예요? 25.5 마이너스 RA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7.0 나와야 돼요. 왼쪽으로 17.0 나와야 돼요. 여기가. 17.0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요거 RD인가요? 뭐 RA 같은 식으로 그냥 표현을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오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델타 값 같은 방향으로 그냥 표현하자. RT 들어가지 않게 하고요. 자, 17.0입니다. 왼쪽으로 17.0이죠. 그리고 여기가 RA예요. 25.5 마이너스 RA입니다. 그러면 25.5 마이너스 RA 그 다음에 요거 반대방이니까 마이너스 무엇 여기 들어갈 무엇 이거 이퀄 17이잖아. 그러면 저기 들어갈 무엇은 왼쪽으로 넘어가니까 8.5 마이너스 RA네요. 예, 8.5 마이너스 RA. 얘도 8.5 죄송.
8.5 마이너스 RA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얘랑 얘가 같은가요? 맞나요? 8.5 마이너스 RA가 RD인가요? RA 여기로 넘어가 보면 RA 플러스 RD가 8.5잖아요. 어디 있는 거예요? 1번식이죠. 여기 있는 1번식이죠. 맞는 얘기네. 됐어요. 그러면 이 식에서 A는 인장이야, B는 압축이야. 자, 이거 델타 1, 델타 2, 델타 3라고 할게요. 델타 1은 인장이에요. 델타 1은 2A1 분의 RA 곱하기 L1입니다. 이거는 인장이에요. 델타 2, 델타 3 압축이죠. 그러면 총 델타는 토탈은 이거는 델타 1 죄송. 다시요. 자, 토탈은 토탈은 델타 1 인장입니다. 델타 2 압축이에요. 델타 3 압축입니다. 다 더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형되는 총량은 자, 여기에서 이 벽까지의 전체 거리는 일정해야죠. 그럼 변형되는 총량은 합쳐서 0 돼야 돼. A는 늘어났어. B 압축됐어. C 압축됐어. 합쳐서 0 되셔야 된다고요. 즉 2A1 분의 RA 마이너스 RA 곱하기 L1 마이너스 2A2 분의 제가 25.5 마이너스 RA에다가 곱하기 L2 마이너스 2A3 분의 쟤는 8.5 마이너스 RA에다가 곱하기 L1이죠. 이퀄 0 되셔야 된다고요. 자, 이 식은요, 이미 1번식에다가 집어넣은 거거든요. 1번식을 여기다 심어놨어요. 지금 제가 풀이한 거는 1번식을 여기다 심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RA 하나밖에 없어요. 미지수가. 그래서 그냥 이거 푸시면 돼요. 풀어주시면 되고요. 2는 지우면 되고요. 감 넣어서 그냥 가볍게 푸세요. A1, A2 다 곱하시거나 아니면 그거 넣어서 그냥 가볍게 쭉 풀어주시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요거 값이 조금 다를 텐데요. PA가요 10.4kN 나오고요. 그 다음에 RA죠. RD가 2.3kN 나오는데 마이너스 나옵니다. 즉 RA 값은 오른쪽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설정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RB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B번 문제에서 구하는 요 놈은 압축력이죠. 이 2번 문제에 있는 압축력이 되는 거죠. 이 압축력은 25.5 마이너스 RA니까 25.5 마이너스 10.4 빼주시면 되겠네요. 25.5에서 10.4를 빼면은 15.1이네요. 15.1kN. 15.1kN이 압축력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알려드리면은 RA 값은 10.4kN, 그 다음에 RB 값은 2.3kN 오른쪽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압축력이죠. 압축력은 25.5에서 10.5니까 15.1kN이 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각각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실 것 같네요. 조금 식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천천히 풀이 보시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도 뭐 만만치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세 번째 문제는 이제 토크에 대한 식이 나오면 되는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보다는 식은 좀 간단하겠네요. 지금 리지드 바 A하고 C, A, B입니다. 리지드 바고요. 그러니까 변형이 생기지 않는 바를 리지드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길이는 1600mm.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600mm. 여기 1600mm. 문제에서 D값하고 C값도 줬었던 것 같은데요. C값이 0.5네요. 500mm. 그 다음에 D값이 1.2, 1200mm. H값은 400mm, EH니까 800mm네요. 각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케이블에 여기 달려져 있는 이 케이블들이 있는데, 케이블이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케이블의 단면적은 16mm 제곱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리지드 바 AB가 케이블 두 개, C라는 지점하고 D라는 지점에서 케이블 두 개에 지금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P만큼의 하중이 가해지는데 970N만큼의 하중이 가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케이블 C하고 D에 걸리는 응력이 얼마냐? 그 다음에 응력을 알려면 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 다음에 변형이 발생을 할 텐데 그러면 D점은 얼마나 밑으로 내려가겠냐라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문제는요, 복잡한 문제는 아니고요. 복잡해 보이지만, 자, 여기가 A라는 피벗점이었으면, 원래는 바가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바가. 자, 근데 이 바가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물론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기울어질 거예요. 얼마만큼의 하중을 가했더니만은, 970N만큼의 하중을 가했더니만. 근데 이거 내려가라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놔두진 않잖아요. C점하고 그 다음에 D점이 있으면 C점에서도 케이블이 잡아당기고 D점에서도 이렇게 케이블이 잡아당기겠죠. 내려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것을 FC, FD라고 합니다. FC 때문에 응력 생기실 것이고요. 이것으로부터 FC 때문에 응력, 시그마 C 생길 거고요. 이거 구하시면은 시그마 D 구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때 자유물체도는 이렇게 된 겁니다. 스텝 1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A라는 피봇점에서 위쪽으로 하중하나, 예. 근데 여기에 뭐가 하나 또 있을 거냐면 반력이 있을 거예요. Y방향.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죠. 피봇핀에서 반력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위쪽인지 아래쪽인지도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가 반력이 이렇게 작용할 거라고요. 그럼 얘 회전하는 애란 말이에요. 이렇게 회전하는 애예요. 회전하는 애면은 스텝 2에서 그냥 힘들이 합력 찾지 마시고요. 그냥 토크로 하세요. A 지점에 토크로 하세요. 그게 편하잖아. 그러면 이거 무시해서도 상관없잖아요. 없어도 관계없잖아. 그래서 A 지점에 토크로 하시면은 FC에다가 C인가요? 플러스 FD에다가 D인가요? 마이너스 970에다가 L을 넣으면 0이다 곱하기 N은 0이다. 자, 이 첫 번째 식입니다. 식 하나 만들어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텝 3는 변형 관계식. 변형 관계식, 자, 얘가 C가 변형된 길이에요. 얘가 D가 변형된 길입니다. 요거는 위치가 바뀌진 거죠? 이거는 델타 D라는 지점의 위치. 이거는, B라는 지점의 위치네요. B라는 지점의 위치입니다. 이건 B번 답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스텝 3 변형 사이 관계식. 자, 델타 C랑 델타 D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있느냐? 회전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관계식이 이렇게 나올 텐데, C랑 D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있을까? 우리 닮은 꼴 삼각형이지? 여러분들, 닮은 꼴 삼각형. 그렇잖아요. 닮은 꼴 삼각형이잖아. 요 거리가 500mm고, 요 거리는 1200mm고. 비율이 똑같을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델타 C 대 델타 D의 비율은 500대 1200일 거 아니에요. 됐죠? 그러면 이제 푸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네. 그러면 델타 B값도 닮은 고삼각형으로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주에 수업을 하신 내용이 되실 거예요. 간단하게 끝났죠. 1시간 정도에 끝난 것 같은데, 야, 이걸 다 간단하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죄송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배울 건 배워야 되니까,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꼭 제출해 주도록 하시고요. 연습 꼭 해보시고요. 늘 마지막 끝날 때마다 하는 소리네요. 꼭 풀어보세요. 눈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꼭 풀어보셔야지만 이해를 하실 거예요. 네.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조금만 더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